반갑습니다. 컴주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엑셀의 기초와 활용 강의입니다. 총 10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는 엑셀 2016 버전에서 설명을 했지만 버전이 다르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니 어떤 버전이든 열심히 해두시면 버전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은 표나 계산 작업, 데이터 분석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프레드 시트라고도 하는데 넓은 종이라는 의미로 넓게 펼쳐진 종이 위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엑셀 더블클릭 실행해 주시고요. 새 통합 문서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홈 탭에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삽입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들은 탭들을 클릭을 하시면 각각의 탭에 관련된 메뉴들로 바뀌게 되고요. 리본 메뉴 안에서도요. 글꼴 그룹이 있고요.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해서 이렇게 그룹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탭은 클릭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숨어 버려요. 그러면 당황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화면을 좀 크게 쓰고 싶다 하실 때는요. 더블 클릭을 해서 리본 메뉴가 숨었을 때 화면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숨겨서 사용을 하실 때는요.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이 메뉴들이 잠깐 나타나거든요. 클릭하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시 셀에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메뉴가 숨어요. 그래서 메뉴를 계속 나타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메뉴가 나타나 있는데 클릭하면서 사용을 하시고 작업할 데이터가 많다 하실 때는요.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숨긴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자, 리본 메뉴 축소 단추가 있습니다. 자, 이 단추를 클릭을 하셔도 리본 메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클릭. 리본 메뉴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탭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은 탭들을 숨겼다가 펼쳤다가 숨겼다가 펼쳤다가 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펼쳐놓고 사용을 할 거다. 그렇게 하실 때는 클릭으로 탭을 이동해서 필요한 메뉴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요. 셀에 클릭을 해보게 되면 클릭한 곳에 위쪽을 보게 되면 해당하는 영어 이름이 조금 더 진해지죠. 왼쪽으로 보게 되면 해당하는 숫자는 색깔이 또 달라요. 선택한 셀의 이름은 C3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택한 셀은 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선택한 셀의 이름은 E6셀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셀의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셀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C 이 셀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는 이름 상자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는데 현재 선택한 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셀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한 셀이
A5 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상자를 이름 상자라고 해요. 자, 이름 상자. 한글에서 표를 다룰 때는요, 가로로 된 부분을 줄이라고 부르죠. 세로로 된 부분을 칸이라고 불러요. 엑셀에서는 줄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칸을 열이라고 불러요. 줄칸, 줄칸 외우듯이요. 행열, 행열 외워주시면 줄은 행이고 칸은 열이라고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허공에 그려보시면서 줄, 위에서 아래로 허공에서 손을 내려보시면서 칸, 줄, 칸, 행, 열, 행, 열 해보시면 쉽게 외워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행에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5인데요. 이 5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에 머리에 있기 때문에 행머리글이고요. 5행머리글을 클릭하세요 하면 이렇게 숫자에 있는 5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5행머리글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같은 행에 해당하는 셀들이 다 블럭이 잡혔죠. 빈 셀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해서 블럭을 해제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는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행머리글과 마찬가지로 열에도 머리글이 있어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D열 머리글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D를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열 전체가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제가 힐을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힐을 굴려서 배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행은 1부터 148,576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열은 A부터 AABB, CC 쭉 연결이 되어서 XFD까지 16,384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꽤 많은 행과 열이 있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선들이 있고요. 세로로도 이렇게 많은 선들이 있는데요. 너비와 높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료의 값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너비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A 머리글과 B 머리글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마우스가 양쪽 화살표가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 끌어주시면 손을 뗄게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B와 C 사이에 선에 마우스 올려서 마우스 모양이 바뀌면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실 때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D, E, F가 동일한 너비였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요. 한꺼번에 D, E, F를 블럭을 잡아서 하나만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글 뒤에 마우스 올리셔서 눌러서 드래그 옆으로 머리글에서 블럭을 잡았죠. 그런 다음 D와 E 사이의 선 하나만 너비 조정하시면 좁게 해볼까요? D하고 E 사이에 조절만 했기 때문에 원래는 D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블럭 잡은 D, E, F가 열 너비가 동일한 너비로 조절이 되었죠. 자,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하나씩 조절하시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은 동일하게 주고 싶다 할 때는 머리글에서 블럭을 잡아서 너비를 하나만 조절해도 블럭 잡은 곳의 셀들은 똑같은 너비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열 너비 조절을 했는데요. 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머리글에서 1과 2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 하살표가 생기는데요. 눌러서 아래로 끌었더니 높이가 조절이 됐죠. 자, 2번, 3번에 또 마우스 올려서 하살표가 바뀌면 이번에는 위쪽으로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조절하실 때 보면 높이에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높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가 보인답니다. 자, 그럼 4번, 5번, 6번. 이 행들은 똑같은 높이를 주고 싶다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머리글에서 블럭을 잡았고요. 하나만 이렇게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블럭 잡은 4번, 5번, 6번은 똑같은 높이로 행의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죠. 자, 개별적으로. 자, 똑같은 높이로 조정하고 싶다 할 때는 머리글에서 블럭을 잡아서 자, 하나만 조절했더니 90, 11, 12 다 같이 조절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에는 이 한 칸 한 칸의 셀들이 좀 작거든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잖아요. 자, 빼기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요.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옆에 수치가 확인이 돼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축소, 더하기 확대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자, 가운데에 있는 이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트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되돌리기를 해볼 텐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를 했을 때는요. 컨트롤 Z 하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왼쪽으로 휘어진 되돌리기 하살표를 클릭하셔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가 지금 클릭한 이 셀의 이름은요. 그쵸? B 이 셀이고요. 이름 상자에도 B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글을 작성을 해보신 분은 글자를 쓰실 때 이렇게 깜빡거리는 커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엑셀은 커서가 없는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커서가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영 눌러서 한글로 바꾼 다음 컴퓨터라고 글자를 입력을 했더니 깜빡거리고 있죠? 자, 아래쪽에 모니터를 쓰실 때는 엔터 하셔가지고 다음 셀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옆으로 가실 때는요. 사과좌우 방향키를 사용을 해서 오른쪽 버튼 한 번, 위로 버튼 한 번 이렇게 이동을 하셔가지고 키보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엑셀은 이렇게 글자를 다 입력이 되면 엔터로 다음 칸에 내려주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키보드라는 글자를 B4셀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키보드가 있는 C2셀을 클릭해 놓으시면 자, 마우스를 바깥 선에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가 이런 모양일 때 눌러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아 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이동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를 클릭을 해서 선이 생겼을 때 자,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하살표 4개가 나왔을 때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가져다 놓는 거죠. 모니터를 클릭 바깥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마우스 모양이 하살표 4개일 때 눌러서 이렇게 끌어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블럭을 잡아서 여러 개를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블럭을 잡았더니 블럭이 잡힌 첫 번째 셀은 투명한데요. 블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셀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옆쪽에 여러 개의 블럭을 잡아도 이렇게 이 3셀만 투명한데요. 마우스를 여기서 끌어서 시작을 했다 하는 시작점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 블럭 잡은 곳의 바깥쪽 테두리에 아무 때나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마우스에 화살표 4개가 붙으면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아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블럭을 해제하는 방법은 빈 셀에 클릭을 해주시면 블럭이 해제가 되고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 저장 클릭, 자, 찾아보기 클릭. 자, 문서는 문서방에 저장을 하시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문서방을 클릭, 이 글자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글자가 블럭이 잡혀요. 그러면 블럭 잡힌 글자는 글자를 쓰면 지워질 글자거든요. 연습 1이라고 적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글자는 사라졌죠? 이렇게 하셔서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상단의 가운데 보시면 저장한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표시해 주는 줄을 제목 표시 줄이라고 해요. 저장을 했는데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장이 잘 되었는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엑셀을 종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X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닫기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끄는 방법이 있는데 파일에서 닫기를 클릭을 하시면 엑셀 프로그램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가 작업했던 문서만 종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엑셀로 다른 작업을 할 건데 현재 작성하던 문서만 종료를 하겠다 할 때는 파일 클릭 닫기 하시고요. 이제 완전히 엑셀을 다 사용하시고 종료시켜 주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X를 클릭해서 엑셀 전체를 종료를 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서 저장했는지 이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에서 닫기든 X든 껐을 때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꺼지면 저장이 잘 된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장할까요? 라고 작은 상자가 하나 뜨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 파일을 불러오기를 했을 때 잘 불러와지면 저장이 잘 된 거겠죠. 자,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고 최근에 사용한 문서들은 이렇게 목록이 나와서 쉽게 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래됐거나 했던 문서들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찾아보기 클릭을 해주시면 자, 문서방에 클릭 연습 1이라고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게 있거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했던 문서를 열어주실 수 있죠. 그러면 저장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자, 봄의 문턱 같은 경우는 C열에 머리글과
이렇게 너비가 동일한데 그 아래쪽은요. C열 너비보다 글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D를 클릭해서 뭐 이걸 쓰시고 E를 클릭해서 게임을 쓰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해당하는 열에 한꺼번에 이어서 글자를 쓰시면 돼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기 봄비가 내림해서 엔터를 하셨다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깸 하시고 또 엔터. 자,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다 쓰시고 나중에 머리글 C와 D 사이에 마우스 올려서 마우스가 이런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눌러서 드래그 옆으로 이렇게 끌어서 너비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끌어 줄게요. 이렇게 화면에 멈춰서 이 예제를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강 마무리 짓고요. 2강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꾸준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